이번 가을 강좌의 주제는 내가 희망입니다 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보살님이, 천신님이 또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나밖에 어떤 다른 이가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다. 그래서 내가 희망입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 공정사회 이루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 통일 한국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지구의 희망이 되어 환경 보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젊은이가 혼자 살 때는 제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다. 네 가지, 남을 해치지 말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이 네 가지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이 네 가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왜 혼자 안 살고 같이 사느냐?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이유는 그것이 각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가족 단위입니다. 제일 큰 단위가 나라 그리고 인류 이렇게 말하겠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같이 사는 그 집단을 우리가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죠. 제일 작은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인류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민족 공동체가 제일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민족을 넘어서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인류 공동체적인, 그래서 이제는 자연까지도 더불어 서로 돕고 산다는 게 알려져서 지구 공동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공동체라 그러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지구 공동체 할 때는 다른 자연 환경, 즉 다른 생물들 또는 무생물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돕고 산다. 이래서 지구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상은 나와 우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아상이라 그러죠. 우리라는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것을 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위의 최소 단위가 뭐라고? 가족. 가장 큰 단위가 지구.
인류 이런 개념. 근데 요 채소 단위인 가족, 요 혼자 안 살고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게 이익이라서 그래요. 근데 같이 살면 어떻게 되나? 크게 보면 서로에게 이익인데 작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도 이해를 다툽니다. 부부지간에도 이해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그 안에서는 개인, 집단이 어때요? 이해관계를 서로 다퉈요. 이해관계를 서로 다툰다. 그게 뭐냐? 경쟁한다. 이래요. 근데 그 경쟁이 지나쳐서 이해관계 다툼이 지나쳐서 전체 이익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사회가 붕괴된다. 공동체가 붕괴돼 버린다. 이 얘기. 부부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렇게 다투는데 전체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다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툼이 지나쳐서 전체 이익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갈 때는 바로 파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경쟁은 허용하되 그 경쟁이 지나쳐서 전체 이익을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면 거기서는 멈춰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할 때 가족 안에는 세 가지 인간관계가 성립합니다. 첫째가 부부예요. 나하고 같이 모여 산다.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부부가 되죠. 근데 이렇게 부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달라붙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내 부모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잘 안 되죠. 아내의 부모를 내 부모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부모가 늘어나요.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 이게. 아내만 새로 생기고 남편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모가 새로 생겨요. 근데 아내하고 남편, 이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이것도 서로 맞추기 어렵지만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부모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아내와 남편은 내가 선택한 건데 이 새로운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이게 필연적인데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건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부부, 두 번째가 부모라는 것이 생겨요.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이라는 게 1번이고 나와 부모 하는 게 생겨요. 근데 또 살면 뭐가 생깁니까? 자식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나와 자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에 놓고 아내나 남편이라는 수평적 관계, 위로는 부모라는 관계, 아래로는 자식이라는 관계. 이 세 가지 인간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가족이라는 단위예요. 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면 가족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족이 불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해체가 된다. 그런 데서 내 개인이 어떤 상황에든 행복해야 한다 하는 자기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화목해야 내 행복이 더 늘어난다. 가족이 불화를 하게 되면
괴로움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가족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거냐. 그런 데서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해 다툼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덕벌려는 게 좀 깔려 있다. 그래서 거기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1번인 부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를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남남이 만나 놓으니까. 다른 하나는 자란 환경이 달라서 이게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하려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려면, 첫째는 손해볼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덕볼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다 덕보려고 만났는데 살아보니 별로 덕이 없다. 오히려 손해다. 그러면 괜히 만났다.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꾸 이렇게 간다. 그래서 덕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 그래서 첫째는 덕벌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1번은 욕심에 해당되고 2번은 진심에 해당돼요. 덕벌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두 번째는 자꾸 내 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고 관계없이 자꾸 갈등이 생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덕벌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랑의 기초예요. 바탕이에요. 나는 너 좋아 죽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바탕에 깔아줘야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좋다면 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든 사람, 여기까지 오도록 공로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시부모하고 장인 장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장인과 시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는 어떠냐? 부인이나 남편은 내가 선택했지만 서로가 선택했다. 책임이 반반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내가 선택한 거지, 자식 의견을 물어보고 너 내 자식 될래 안 될래? 네 세상에 나올래 안 나올래? 이래가지고 견해를 물어보고 난 게 아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2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모범을 보여주고 따라 배우기를 하니까 사춘기 때는 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는 것을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으면 독립시켜 정을 끊어서 한 사람의 삶으로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또 자기도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줘야 된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살림을 내줘야 된다. 독립재산제 분리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부관계도 잘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나도 인생이 괴롭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첫째,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부부지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 그리고 이해다툼을 최소로 줄이자. 덕 보려는 생각을 내려놓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부모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를 낳고 키워줬으니 감사해야 된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낳고 키워주고 여기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자세를 갖자. 아이를 낳게 되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 성인이 되도록 잘 키우자. 잘 키우는 방법은 갓난 아기 때는 품에 안고 극진히 돌봐주고 어린 시절은 따라 배우게 하는 시절이니까 항상 모범을 보여주고 사춘기 때는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제 힘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시켜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 근데 이 인간관계를 잘못 맺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살아서 혼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또 혼자 사는 나름대로 어때요? 스스로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혼자 사는 게 힘든 사람은 혼자 사는 도리를 모른다 이 얘기. 그래서 둘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걸 잘 관계를 못 맺으니까 거꾸로 혼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누구나 다 같이 살려면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살다가도 혼자 살려면 혼자 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좋다면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놓여진 조건에서 제대로 못하고 못하는 것을 돌이켜 반성하려고는 안 그러고 자꾸 옮겨가면 좋아 보이니까 옮겨가면 외롭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귀찮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것도 망설여지고 같이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왜 망설이느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고 혼자 사는 좋은 점도 다 가지고 둘이 사는 좋은 점도 다 가지고 어느 밥이 크나 어느 콩이 꿀나 이래 눈을 골래골래 굴리고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둘이 산다 할 때, 결혼한다 할 때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두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인간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다. 이것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갈 때 삶이 행복이 더해진다.